자, 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표 만들기. 표 만들기는 웹페이지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하나의 이제 그 기능 중에 하나, 형태가 되겠죠. 뭐든지 표로서 작성해서 제공해 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복잡한 표보다는 단순하긴 하지만 또 이렇게도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표. 그럼 표가 영어로 테이블이죠. 표에 대한 얘기. 자, 표에 대한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태그가 테이블이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테이블부터 시작해서 슬래시 테이블까지 이 안에 들어간 것들이 다 표 안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표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표를 보면 단순하게 그냥 이 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표 그러면 표의 제목은 보통 우리가 보고서나 논문이나 뭘 쓰게 되면 아래다 쓰고 그림의 제목은 위에다 쓰고 뭐 그런 어떤 아니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꾸로 되나?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표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겠죠. 그리고 표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맨 아래 뭐 여러 가지 제가 그 표들에 대한 목록들을 가지고 쭉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어떤 통계 자료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보자 이거죠. 통계 자료에 해당되는 것 때 예를 들면 여기는 합이 얼마가 되고 뭐 그런 값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통 이 그 푸트라고 얘기하고 바닥 부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작하기에 항목들이 쭉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여기 예를 든다면 여기는 뭐 사람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사람 이름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들어가겠죠.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다 이 전체적인 이 첫 줄에 들어가는 거 이 부분을 이 헤드라고 보통 불러요. 그리고 요 사이에 이 자료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걸 바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 안에는 말이 제 그 테이블로 시작해서 슬래시 테이블이라고는 돼 있지만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것들은 뭐냐 하면 여기에는 표 제목은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항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또 이런 헤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제목들 또는 이제 그 항목에 대한 어떤 모습들 그런 걸 갖다가 헤드에 해당되는 건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 잡혀줘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 자료들이 들어가겠죠. 만약에 이 실적이다 그러면 실적이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뭐 이런 식의 들어가기도 하고 또 사람마다 또 거기에 대한 직급별 실적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을 테고 얼마에 대한 실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이 실적 그에 대한 성취도에 대한 것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다 전체적인 이 자료들이 들어가는 걸 바디 부분에 들어간다. 자, 이것도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여기에 이 직원의 수는 몇 명이었고 또는 참여한 직원의 수는 몇 명이고 전체적인 실적은 우리가 향상되었다 또는 이제 이거 실적이 좀 이 하락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여기 집계에 해당되는 자료가 나오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바닥 부분이다라고도 얘기하고 영어로 foot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네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테이블 안에 이렇게 잡히게 된다.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걸 작성해 줘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죠. 여기 제가 표제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이런 표제목 얘기를 쓰지만 제목 그러면 타이틀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만 여기서는 캡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워드프레서, HWP와 같은 걸 보게 되면 캡션 이렇게 다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이 표제목에 해당되는 거. 여기 표제목에 해당되는 거니까 당연히 캡션이니까 태그도 캡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슬래시 캡션이 있는 데까지
어떤 내용이 잡힐 건지 여기다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헤드 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 이름,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런 식의 뭐 어떤 저희 그 사람의 또 저희 그뭐 직급 또 아니면 저희 그 나이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헤드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헤드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가 이 워드 제 그 헤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헤드 부분과 바디 부분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똑같이 쓰게 되면 혼동을 하니까 여기는 테이블 헤드다 그래서 T 헤드라고 하는 걸로 쓴다. 그래서 T 헤드 부분부터 시작하고 T 헤드에 엔드 T 헤드까지. 그다음에 아까 바디 부분에 해당되는 이제 이거부터 쓸게요. 바디 부분에 해당되는 바닥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 맨 마지막에 보니까 참 그 실적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거를 총괄적인 어떤 결과를 나타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푸트라고 얘기한다 했죠. 그리고 또 테이블에 되니까 t를 앞에 붙여서 t 풋이라고 하는 걸로 붙여보자.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자,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내용 부분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한 줄 한 줄 단위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바디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바디도 일반적인 전체적인 웹페이지에서의 그 시작되는 바디라고 하는 태그가 있기 때문에 테이블에 해당되는 바디다 그래서 T바디라고 하는 걸로 잡혀보겠다. T바디 이렇게 돼 있다. 자,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건 표제목에 대한 거를 집어넣으시면 되겠고, 헤드 부분도 헤드 말로만 쓰는 것이 아니죠. 헤드에 보게 되면 사람 이름도 들어가고, 분기별로 사람이라는 타이틀도 들어가고,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들어가죠. 뭐 비고 뭐 그런 것도 들어갈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저희 이걸 말로 하게 되면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바디 부분에 대한 걸 한번 볼게요. 바디 부분에 이렇게 테이블을 보게 되면 테이블에 이렇게 줄 단위로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줄 또는 행 단위로 돼 있는데 이 행 단위로 돼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표현해야 하는 걸 갖다가 바디에서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 뭐냐면 이 행 단위로 표현해야 되겠다. 행 단위에 표현하기 위해서 행은 로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죠. 로. 그래서 그와 같은 걸 표현하기 위해서 테이블 로라고 하는 걸 T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보죠. 이건 행 단위의 표현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에 보게 되면 이 행 단위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항목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항목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시 또 하나씩 하나씩 골라내야 되게 되는데 이 행 단위에 있는 항목 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태그가 필요하겠죠. 이번엔 여기가 어떤 저희 그 실적에 해당되는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홍길동이라는 이름 쓰고 그 다음에 홍길동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항목에 대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쓰는 태그가 TD라고 하는 걸 써줘라. 이죠. 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테이블 데이터라고 하는 D에서 TD라고 쓴 걸로 제가 유추가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헤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헤드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는 성명이라고 되어 있겠죠. 그래서 성명 쓰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분기라고 하는 걸로 나오고 2분기, 3분기, 그 다음에 뭐 한 줄 조금 더 써서 4분기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홍길동의 1분기 실적은 30,
50, 10, 40, 뭐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요거 하나하나는 다 뭐냐면 항목 구분을 하는 거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 헤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중에 항목 중에서도 헤드 부분에 해당되는 항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헤드의 항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바디 부분에서의 항목하고 좀 달리 태그를 별도의 태그를 쓰게 되는데 그게 헤드 부분의 태그다라고 해서 TD, TH라고 하는 걸 쓴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보는 것이 조금 더 낫겠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에 오게 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최종 저희 그 결과 또는 이제 이 결론에 대한 거 아니면 이제 뭐 합의라고 할까요? 뭐 합계 이렇게 됐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 합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그 가운데 부분하고 좀 다르죠. 이 부분이 바디 부분이고 이거는 끝 부분에 해당되는 거다라 해서 이거를 이 풋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항목도 합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이거 평균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또 정할 때도 하나의 항목으로 결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때 그 나타난 항목도 여기와 똑같이 헤드하고 똑같이 TH라고 하는 걸로 쓴다 이죠. TF라고 안 쓰고 여기서는 TH를 그냥 한 가지로 통일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보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웹 프로그램 성적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이 제목이 들어가는 표가 있다. 자, 이 제목에 보니까 여기에 이 성적이니까 누가 이제 성적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름이 있고 중간고사 성적이 있고 그다음에 기말고사 성적이 있다. 물론 여기 뭐 출석이니 뭐 이제 아니면 뭐 이제 제출된 숙제 과제 뭐 이렇게도 있겠죠. 이렇게 보자 이거죠. 이 중에 요 제일 위쪽에 있는 이 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갖다가 헤드라고 부른다 하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캡션이라고 하는 제목이라고 하는 걸로 본다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몇 명 있다라고 가정할 때 한 세 명만 한번 써볼게요. 이 중에 하나가 김길동이라고 하는 분이 있다라고 가정해요. 김길동이 중간이 80, 기말이 70이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길동이도 있고 홍길동이도 있다. 75, 90, 80, 10이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나왔다라고 가정하고 맨 아래 여기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평균에 해당되는 걸로 정해서 중간고사의 평균을 보니까 뭐 81.6이 나오고 여기 80이 나왔다라고 가정해 보자 이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세 줄에 해당되는 걸 뭐라고 했냐면 바디라고 얘기하고 요 제일 끝에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요 한 줄로서의 모든 걸 갖다 평가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바닥 부분이다라고 얘기한다. 풋이라고 얘기. 이런 모습의 거를 홈페이지에 또는 웹페이지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테이블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테이블이 있고 이 테이블을 작성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줄 두께에 해당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그거 생각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데 뭐 여기 두께를 생각하면
보더라고 하는 거 가지고 줄 두께를 생각해도 돼요. 줄 두께. 예를 들어서 나는 픽셀 하나 쓰겠다. 또는 픽셀 두 개짜리를 쓰겠다. 이렇게 그 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다. 테두리에 대한 거. 테두리에 대한 어떤 두께. 이거는 픽셀 단위. 이건 두 개의 픽셀 정도의 간격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로 시작해서 테이블로 끝나야 되겠죠. 테이블 시작, 테이블 끝. 자,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캡션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웹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성적. 그래서 첫 번째 제목, 음, 웹 프로그램 성적. 이게 제목이니까 웹 프로그램 성적.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타이틀에 해당되는 거, 제목에 대한 것까지 잡았다. 그 다음에 보니까 헤드 부분이 있어요. 성명, 중간, 기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헤드 부분에 들어가는 거 그냥 헤드라고 쓰게 되면 이거는 이 전체적인 HTML의 헤드 부분과 바디 부분을 나눠지는 거에 이 중복되는 태그가 되니까 테이블의 헤드라고 해서 T 헤드라고 하는 걸로 다 이거죠. 자, 아까 뭐라 했냐면 행 단위로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헤드가 한 줄로 돼 있는데 때로는 이게 헤드 부분이 두 줄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성명 여기에 하고 가로 해가지고 그 다음 줄로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뭐 닉네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한 줄로 들어갈 수 있고 두 줄로 들어갈 수 있는데 한 줄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한 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TR이라고 하는 걸로 쓰겠다. 줄 단위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여기 행 단위는 TR이라고 하는 걸 표현한다. 그리고 요거 하나를 갖다가 뭐라냐면 항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이 제목 헤드에 있는 항목이죠. 헤드 항목 구분은 뭘로 나타내냐면 TH라고 하는 걸로 구분해 준다. 그랬죠. 따라서 여기에는 TH라고 하는 걸로 첫 번째 성명 이렇게 들어. 그래서 첫 번째 성명이 이렇게 나타나서 항목이 끝난 거죠. 두 번째 항목은 중간고사에 해당되는 중간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두 번째 항목은 중간고사라 중간만 썼죠. 따라서 슬래시 th 라고 하는 걸로 중간 헤드에서의 항목들. 그 다음에 다시 기말로 표현되어 있죠. 따라서 th 기말 슬래시 th. 마지막 한 줄이 끝났다는 표시를 남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줄의 시작은 tr로, 줄의 끝은 슬래시 tr로.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첫 번째 줄 헤드 부분에 해당되는 거가 완료가 됐죠. 그래서 여기 슬래시 t 헤드. 그래서 성명에 해당되는 거와 중간에 대한 거와 기말이라고 하는 걸로 한 줄로만 들어가는 거가 완성이 됐다. 그 다음에 뭘 쓰냐면 바디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 순서가 이 바닥 부분이 먼저 들어가던 이게 들어가던 상관이 없이 표를 만들 적에는 바닥 부분은 꼭 뒤에다 넣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표를 작성하기 위한 태그 프로그램을 작성할 적에는 가능한 하면 추천하니 바닥 부분을 먼저 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한 줄이 될지 두 줄이 될지 아니면 몇 페이지가 될지 모르죠. 그리고 이건 끝부분에 가니까 가능한 하면 관리하기 측면에서 또는 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바닥 부분은 먼저 써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 부분을 먼저 쓸게요, 저도. 여기 바닥 부분이니까 여기가 푸시라고 하는 걸로 씁니다. 바닥 부분도 몇 줄로 되어 있냐면 한 줄이에요. 한 줄이니까
한 줄 TR이라고 하는 걸 표현한다. 여기 TR. 이렇게 해서 바닥 부분에 해당되는 거 끝, 헤드 부분에 해당되는 거 끝. 이렇게. 자, 바닥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목이 평균 81.6, 80. 이거 자동적으로 계산해 줄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수작업으로 값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현재로서는. 따라서 이 여기에 항목 TH의 첫 번째 평균이라고 말을 쓴다. 그리고 슬래시 TH. 함으로써 평균이라고 하는 항목 끝. 두 번째 항목은 뭐냐면 81.6.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문자열처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죠. 그래서 TH의 81.6. 기말에 대한 거, 또 항목 TH 80. 그리고 그 항목 끝났으니까 TH. 그리고 줄이 끝났으니까 TR. 이렇게 해서 풋이라고 하는 바닥 부분도 한 줄밖에 없으니까 요거 하나로서 끝난 거죠. 이게 만약에 바닥 부분이 두 줄이다? 그럼 두 줄 쓰시면 되는 거예요. TR 해가지고 하나 더, 한 줄 더 늘리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바닥 부분을 먼저 작성해 줘라. 태그 프로그램에서는. 그 다음에 바디 부분에 들어가면 되겠죠. 바디 부분인데 그냥 바디 쓰게 되면 HTML 전체에 이 바디라고 하는 태그하고 혼동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T바디라고 하는 걸로 바꿔. 여긴 줄이 몇 개냐면 세 줄이죠. 김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줄. 이길동, 홍길동 이렇게 세 줄이에요. 그래서 여긴 줄이 세 개니까 이렇게 TR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엔드 TR까지 한 줄. 또 하나 이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또 한 줄. 마지막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한 줄. 하고 나면 마지막 바디 부분에 끝난다. 저렇게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항목별로 값을 입력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김길동. 근데 아까 헤드 부분이나 풋 부분에 보게 되면 바닥 부분에 보게 되면 이때는 TH라고 하는 이런 이제 태그를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구분을 해서 헤드에서의 이제 그 항목이 아니라 바디에서의 항목이다라고 해서 지금부터는 TD라고 하는 걸 쓴다 하죠. 데이터 김길동 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한 데이터 항목이 끝났죠. 따라서 슬래시 td. 그 다음에 김길동의 중간 성적 td 80 슬래시 td. 그리고 기말 td 70 슬래시 td. 해서 한 줄 끝나는 거니까 끝이라고 하는 표시로서 슬래시 tr. 이렇게 하면 김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자료가 입력이 된 거죠. 두 번째 자료는 이길동에 대한 거니까 여기도 이제는 TH가 아니라 TD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그 태그를 이용해서 쓰시고 이길동 이렇게 해서 이길동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에 대한 항목으로서의 이 항목 하나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성적 중간에 대한 성적으로서 TD 그리고 75 또 기말에 대한 걸로 TD 80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줄이 끝난 거죠. 줄을 끝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 슬래시 PR
그래서 줄은 무조건 다 TR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 여기나 헤드나 바닥 부분이나 아니면 바디 부분 다 TR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다. 마지막 홍길동에 해당되는 거 여기 이렇게. 홍길동의 중간 성적 90이었네. 16은 너무 높아서 90. 그다음에 TD 또 90. 그리고 한 줄 끝났으니까 슬래시 TR.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 표에 해당되는 모습이 갖춰졌다. 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바디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세 줄. 그 다음에 바닥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한 줄. 헤드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한 줄. 해서 이 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간단한 표죠. 이걸 조금 더 표를 이렇게 다 이제 그 딱딱 떨어지게 크기가 항목별로 동일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 이제 정형적인 어떤 정형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비정형적인 어떤 표를 나타내는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대한 예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런 표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표의 모습을 보니까 여기에 A라고 하는 자료가 이렇게 항목이 들어간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B라고 하는 게 이만큼을 자리해서 차지한다고 들어가죠. 물론 이 부분의 표에 이 여기에 A, B, C 이런 값이 그 글자가 들어가도 되겠지만 여기에 그림이 들어갈 수도 있죠. 또는 아니라 그냥 이제 그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여기 C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C 이걸 둘로 나눠서 D 세로 줄을 둘로 나누고 여기 E 되어 있다. 박았을 때. 이런 모습일 때는 어떻게 표를 만들 것이냐. 이런 표에 대한 거를 한번 구축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 여기에 이 뭐 특별하게 캡션 잡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헤드 부분도 안 잡았고 바닥 부분인 풋 부분도 없이 그냥 이렇게 생긴 것만 가지고 A, B, C만 들어가는 걸로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걸 보죠. 그리고 이 칸이나 이 칸이나 이 칸이 동일한 크기였다라고. 요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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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크기였다라고 가정해 보죠. 자, 이것도 동일한 크기였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빼고 바디 부분에 대한 것만 가지고 한번 테이블을 잡아 본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T바디 이렇게 다 빼고 그냥 테이블에 하나의 이제 그 형태가 어떻게 붙여져 있는지에 대한 모습만 보도록 할게요. 내가 처음부터 다 작성해 보죠. 자, 그래서 HTML5라고 시작한다는 걸로 타이틀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완벽한 코드를 작성해 보자. 자, 헤드 부분 여기 보게 되면
타이틀이 들어가죠. 타이틀에 그냥 테이블이라고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센 뭘 쓴지 그런 것까지 여기서 또 쓰려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뺄게요. 그건 기본적인 거니까 메타 캐릭터 그리고 UTF-8 이렇게 들어가는. 자, 바디 부분부터 볼게요. 자, 이 바디하고 테이블의 바디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여기 테이블에 대한 걸 잡고. 제가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뭐 보더라고 하는 걸로 보통 안 쓰면 그냥 기본적인 한 칸으로 돼 있어 픽셀 하나로. 네. 자, 여기 줄 단위로 돼 있는 거니까 줄 단위로 보면 되겠죠. 줄이 몇 개냐면 네 줄로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이 줄로 돼 있으니까 이 줄은 뭘로 돼 있냐면 TR이라고 하는 이런 태그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겠죠. 따라서 네 개에 해당되는 태그가 있어야 되겠다. TR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해서 TR로 돼 있는 이런 거 하나. 그다음에 또 여기는 보니까 두 번째 줄에는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또 TR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두 개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여기 TR 슬래시 TR. 세 번째 줄에는 보면 여기 세 개가 들어가 있긴 한데 이미 이거 썼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세 번째 줄에 대한 걸로서도 또 테이블 로 해가지고 하나에 한 줄 그리고 요거에 해당되는 짝을 이루는 슬래시 tr 해서 세 번째 줄에 해당되는 거. 네 번째 줄에 대한 거 마지막 f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tr로 해서 슬래시 tr까지. 그리고 요거하고 짝을 이루는 요 부분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슬래시 테이블. 그리고 다시 요거하고 짝을 이루는 부분이 있겠죠. 그게 여기에 and body. 그리고 요거하고 또 짝을 이루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 부분이 자, 이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첫 번째 A라고 하는 걸 보니까 A가 세 줄에 대한 세로 줄로 세 칸을 차지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 항목은 어떻게 쓰기로 되어 있냐면 TD라고 하는 걸로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까는 그냥 항목이 똑같은 크기였으니까 TD 이렇게 썼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항목이 어떤 건 크기다 어떤 건 작기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써야 되는데 여기는 세로 줄 세 칸을 쓴다라고 해서 컬럼 스팬이라고 하는 이런 걸 써야 돼요. 이게 몇 칸을 써요? 세 칸을 쓰고 있죠. 따라서 여기다가 3.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데 따옴표 쓰는 게 보편적이니까 이렇게 쓰자. 그리고 여기다 A라고 쓰면 A라고 하는 이런 문자가 나타나고 첫 줄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하나로서 끝났다. 첫 줄은 됐어요. 그래서 세 칸 하는 걸로 다 잡아버렸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여기는 가로가 세 줄이구나라는 걸로 잡혔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줄에 오게 되면 B라고 하는 거하고 C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 그래서 두 줄이 들어가죠. T 들어가는 거. 근데 이 B라고 하는 거는 보니까 또다시 세로로서 이 세 칸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C라고 하는 거는 가로로서 두 칸을 차지하고 있죠. 따라서 먼저 요거 B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써야 되는데 이거는 행으로서의 세 칸을 차지하기 때문에 로스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칸을 차지한. 그리고 그게 B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표시. 그러면 이게 이렇게 세 칸이
알아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 부분이 지금 완성이 됐죠. 저기서만 보게 되면. C라고 하는 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두 번째 줄이라고 됐으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TD 그리고 그냥 쓰게 되면 한 칸밖에 안 들어가니까 두 칸 써야 되겠죠. 두 칸 쓰려니까 여기는 컬럼 스팬 이렇게 써야 되겠죠. 두 칸. 그게 C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두 칸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 칸. 네. 누구 한 칸. 저희 뭐 여기 표시 아래 해놨으니까 제가 뭐 또 할 필요 없고. 자, 세 번째 줄에 오게 되면 B하고 D하고 E가 있는데 B는 이미 여기다가 딱 찍어놨기 때문에 또 세 번째 줄에다가 B를 명시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자동적으로 여기 자리를 굳건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뒤를 밀려가지고 찍어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TD 그리고 이거는 몇 칸을 차지하고 있어요? 줄을 두 칸을 차지하고 있죠. 세로 가로로. 그래서 여기가 로스펜. 그게 B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럼 B는 아까 여기다가 썼기 때문에 B 다음에다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2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2에 해당되는 거. 근데 이거는 몇 칸이냐면 한 칸이죠. 따라서 여기다가 칼럼 스팬 1이라고 써도 되지만 다 동일하게 쓰고 싶어서 근데 자꾸 쓰다 보게 되면 타이핑 오타가 날 수도 있으니까 빼버린다고 치고 여기다가 2 이렇게 쓸게요. 그냥. 그리고 슬래시 TD. 자, 안 쓰면 한 칸짜리다 이거죠. 가로 세로 다 한 칸짜리. 자, 이렇게 해서 2까지 완성이 됐죠. 마지막 F에 해당된 걸 써야 되는데 마지막 네 번째 줄에 F를 쓰려고 하게 되면 여기는 B도 있고 D도 있고 F도 있는데 이미 B하고 D를 만들어 가지고 붙여놨죠. 화면에 띄워놓은 거죠. 그렇다면 이거 다음에다가 F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뒤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면 자동적으로 들어간대요. 자, 이게 이런 모습의 표의 끝이죠. 자, 표 하고 나서 이제 이 실제 여기서 이제 중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이퍼링크에 대한 것까지만 오늘 하고 원래 저거 다 해야 되는데 인라인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실습 자료하고 조금 맞지가 않는데 그리고 이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이 정도 이해하셨다라고 생각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자동적으로 밀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테이블 끝났고요. 하이퍼링크에 대한 자, 링크 그러면 여기서 저쪽으로 연결한다는 뜻인데 하이퍼링크는 조금 더 그거보다 고차원적인 링크다. 그래서 여기서 하이퍼라고 하는 얘기는 페이지 현재 내 페이지에서 웹 페이지에서 다른 웹 페이지로 연동이 되게 해준다라는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 페이지를 HTML 페이지 또는 웹 페이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웹 페이지에서 다른 HTML 현재 HTML 페이지에서 다른 HTML 페이지로 연결해 주는 거.
연결하는 어떤 고리 역할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고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물을 걸어놔야 된다. 그래서 그물 앵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앵커에서 나왔어요. 또 이제 닷. 이거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냥 A만 쓰는 경우보다는 여기에 해당되는 속성들과 속성값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조금 복잡하게 길어요. 그렇다고 뭐 어려운 건 없고 속성은 href라고 해서 이 하이퍼 레퍼런스, 하이퍼 텍스트 레퍼런스라고 하는 href라고 하는 걸 쓰고 여기다가는 URL이라고 하는 걸로 내가 찾아주시면 되죠. HTTP 그다음에 콜론 슬래시 뭐그 www 뭐 이렇게 쭉 써주시면 되겠죠. 그게 URL이다라고. 또는 또는이라고 하는 걸 쓸 때 이렇게 바로 나타나죠. 여기다가 URL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거기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특정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앵커의 이름을 잡아주기도 해요. 했는데 나는 인트로덕션에 해당되는 서론에 해당되는 거다. 그럼 서론 쪽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어떤 URL에서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라고 하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사설에 대한 거다. 그럼 사설에 해당되는 부분, 뭐 사설 중에 뭐에 대한 거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아니면 그걸만 분명히 나타나면 그걸 찾아가지고 보면 되겠죠. 아니면 앵커 이름만 가지고도 들어가야 되겠다. 내 사이트 중에 그런 걸 얘기할 때 쓸기 때문에. 이건 좀 이따가 어떻게 되는 건지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찾아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현재 뜨는 그 웹페이지가 있죠. 그 웹페이지를 내 현재 웹페이지 웹브라우저에 그 위치에 덮었을 것인지 새로운 웹페이지가 떠서 거기다 띄울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죠. 현재 거는 지우지 말고 하나 더 뜨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메모리가 충분하기도 하고 여러 개의 화면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타겟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가는 어떤 형태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얘기하게 된다. 그래서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웹브라우저 홈페이지 거기다가 또는 웹페이지를 덮어 씌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사라지고 새로운 이제 그 웹페이지가 나타나게 하게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건 그대로 두고 다른 데다 빈 웹페이지를 하나 마련해서 거기다 띄우기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 타겟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윈도우 이름을 여기다가 결정해 준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그걸 해당되는 그 클릭을 하게 되면 앵커라고 하는 그 손가락 부분 나온 걸 클릭을 하게 되면 그게 영상이었다 또는 이제 그 이미지였다 또는 HTML 파일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서 나의 이 그 다운로드하는 폴더로 들어가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기능 중에 하나가 다운로드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요. 이렇게까지 만들어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하나의 태그와 이 사이의 태그 사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부분을 클릭해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보통 여기 나오는 게 텍스트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이미지 부분이 들어가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진돗개 모습이 있다. 그럼 진돗개를 갖다 클릭하게 되면 진돗개가 제에 대한 어떤 이 족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개에 대한 것들, 특히 진돗개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쭉 있다든지 아니면 그 진돗개였다. 그럼 진돗개 딱 클릭했더니 그 진돗개 사진에 대한 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준다든지 할 때 이런 이그
속성을 집어넣어 줄 수 있다. 가장 간단한 형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된 거죠. 웹사이트에서 웹사이트로 넘어갈 때 이렇게 생긴 경우 있죠. 내가 여기 네이버라고 하는 거를 현재 이 내가 쓰고 있는 웹페이지에서 이걸 딱 클릭하고 나면 네이버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고 싶어요. 그럼 넘어가게 하고 싶어. 그래서 네이버라고 하는 항목에 이렇게 텍스트로 우리말로 적혀 있는 걸 한글로 적혀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네이버로 넘어가게 하겠다. 그럼 여기에 뭐가 여기다 적어주면 되냐면 네이버에 이 URL을 적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네이버의 URL이 http www 네이버.com 이렇게 되겠죠. 물론 여기 더 뭐가 줄줄 붙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네이버를 바로 가겠죠. 근데 나는 네이버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 중에서도 네이버에서의 부동산에 대한 것만 보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특별히 네이버라고 하는 거에 부동산 부분이 있다면 여기 파운드 기어 쓰고 부동산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그 부동산이 거기에 연동이 돼 있을 때만 되는 거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찾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만약에 이건 네이버가 내가 쓰고 있는 네이버 직원이 아니라 다른 데 쓰고 있으면서 네이버에 접속할 때 얘기고 만약에 내가 카톨릭 대학교 학생이면서 학교에서 지금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쓰고 있으면서 또 뭔가를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쓸 필요도 없죠. 거기에 어떤 이제 그 HTML 폴더 있는 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들어가는 방법은 이렇게 써요. A 그다음에 href 그리고 만약에 여기 들어가는 게 어떤 URL 중에 이런 폴더가 있다라고 한다면 스튜던트 폴더 밑에 my html 자 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앞에 어떤 사이트인지 알 필요도 없죠. 여기는 www.catholic.ac.kr이라고 하는 거 뒷부분에 스튜던트라고 하는 폴더 밑에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 페이지 이렇게 됐다라고 하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것만 가지고 한번 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앵커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타겟이라고 하는 얘기 좀 바라보도록 하죠. 그러면 속성 타겟은 어떤 거를 얘기할 것이냐. 타겟 속성을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윈도우 이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윈도우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가 빈 칸에다가 새로운 윈도우를 갖다가 띄우려고 한다. 새로운 윈도우, 빈 윈도우, 그래서 블랭크.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언더라인 블랭크라고 쓰게 되면 빈 윈도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네이버로 접속하게 되면 여기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 타겟 그러면서 블랭크 이렇게 쓰게 되면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어떤 네이버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있었다고 하죠. 이거 현재 페이지, 현 웹페이지. 근데 이걸 딱 클릭하게 되면 긴 하나의 화면이 하나 더 뜨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네이버가 뜨는 거죠. 이렇게 이거 빈 화면이 일단 이제 그 빈 웹 화면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쓸 때 타겟이라고 하는 걸 쓰고 블랭크라고 하는 걸 잡아주게 되면 새로운 게 이 내 거 그대로 두고 새로운 하나의 화면이 뜬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블랭크라고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이거를 없애고 이 위에다 덮어 씌우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셀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 있어요. 다 많이 있는데 제가 뭐 이걸 다 써보질 않아서 이게 이거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탑.
것도 있고 그냥 자료를 찾는 것만 보면 패런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윈도우 이름도 줄 수 있다라고는 돼 있는데 제가 해보지 않아서 이렇다라고 얘기는 결정을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지는 못하겠다. 이렇게만 있어라는 얘기죠. 워낙 기능들이 있으니까 다 알아서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자, 그 다음에 앵커에 대한 얘기. 뭐 앵커 닷을 내렸다. 자, 거기다 닷을 내린다는 얘기는 거기에 꽂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을 탁 하면 글로 닷 내린 대로 가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까지만 하고 오늘 이론적인 얘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앵커와 관련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앵커에 대한 사용. 예를 보. 우리 책에 보게 되면 뭔가 지금 내가 이런 내용을 쓰게 뭘 클릭하게 되면 제목을 클릭하게 되면 글로 덜렁 띄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게 하나의 화면인데 이 화면에 이렇게 생긴 두 개의 unordered 리스트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팝송의 제목 중에 하나가 Love Me Tender. 이런 팝송이 있어서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이 가사들이 쭉 나오게 되는 어떤 사이트로 가든지 글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보죠. 아니면 내 홈페이지 그 웹페이지 만들어 놓은 데서 그 페이지에 해당되는 걸로 넘어가게 만들게. 두 번째는 다른 팝송 중에 Can't Help Falling in Love라고 하는 이런 팝송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넘어간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클릭했다라고 했더니 어떤 데로 넘어갔나 보니까 이렇게 생긴 데로 넘어가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 Can't Help Falling in Love라고 하는 가사 내용이 나오는 부분. 뭐 이렇게 해서 쭉 내용들이 가사 내용들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가사 내용. 여기 이제 다 적을 필요 없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 사이트로 또는 또이 페이지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 새로운 페이지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그 구축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로 바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앵커라고 하는 거다. 그 부분으로 넘어간다. 이제. 원하는 위치로. 그래서 이때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URL 그래서 언어드 리스트로 두 가지가 만들어 있죠. Love Me Tender와 Can Help Falling in Love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하나 항목에 들어가는 게 뭐였냐면 리스트 LI라고 하는 걸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두 개가 있죠. 하나는 Love Me Tender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로 하나 끝난다. 근데 요거만 끝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넘어가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앵커라고 하는 걸 쓴다. 그리고 여기 href라고 하는 이걸 쓴다.
자, 여기에 뭘 적는데 그 적는 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앵커 시작해서 앵커 끝이다. 그리고 이런 거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제목이 나오는 거고 러브인 텐더는 러브인 텐더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나온대. 그래서 한참 내려가서 H3 그러면 타이틀이죠. 제목이죠. 여기에 제목을 조금 더 이제 로 들어가서 러브인 텐더라는 걸로 찾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제목에다가 아이디를 주고 그 제목에 해당되는 걸로 바로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일로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클릭하면 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를 주냐면 특별한 아이디를 제공해 주는 거죠. 자기가 정하시면 돼요. 러브라고 하는 걸로 제목. 그러면 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앵커 이름하고 연동을 해줘야 된다. 여기도 러브인데 아이디에 맞춘 거기 때문에 여기는 파운드를 앞에다 붙이는 걸로 하게 되면 이걸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목에는 여기 이렇게 썼다고 했고요. 그러면 제목은 이렇게 써. 자, 여기 내용들 러브 텐더에 대한 뭐전 뭐 여기까지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만 들어간다라고 가정하자 이거죠. 그다음 두 번째 항목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Can Help Falling in Love라는 노래 가사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어디로 넘어가게 하고 싶어요. 그 제목은 뭐냐면 Can Help Falling in Love 이렇게 됐대. 그래서 이거 클릭하게 되면 어떤 사이트로 넘어가도 되겠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지역 또 어떤 사이트에서의 그 위치 글로 넘어가기 싶어.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H3라고 하는 타이틀에 해당되는 거만큼 제목 크기만큼 하고 여기다가 제목의 아이디를 하나 주는데 그 제목의 아이디 중에 하나를 펜이라고 하는 걸로 잡아주겠다. 그럼 여기서도 요걸 클릭하게 되면 일로 바로 벌떡 뛰어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캔이라고 쓰고 파운드 사인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클릭하게 되면 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클릭하게 되면 일로 넘어가. 그럼 여기 제목이 캔 되게 소문자로 썼는데 대문자로 쓸게요. 그래야지 여기에 내용들이 쭉 가사 내용들이 나오더라. 이런 식의 닷을 내려서 클릭한 부분으로 넘어가게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을 뭐라 하냐면 앵커라고 얘기한다. 자, 여기는 자기 사이트에서의 얘기고 다른 사이트에서도 쓰고 싶다.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 어떤 뭐 네이버에 있는 거다는 네이버를 쓰면 되겠죠. http www 네이버.com 하고 난 다음에 뒤에다가 파운드 러브. 만약 거기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네이버에 러브로 관련된 사이트로 넘어가서 이 페이지가 나오게 할 거다 이거죠. 그렇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앵커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저희 그 앵커와 관련해서 다운로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것까지만 얘기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A라고 하는 링크 쓰면 되고 그다음에 href 자, 여기 쓰는 거는 뭘 써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와 같이 이렇게 러브라고 하는 것까지 하게 되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넘어가든지 뭐 해서 그걸 다운로드 받고 파일로 만들어두면 들어가겠죠. 하여튼. 그래서 여기는 네이버 중에서도 현재
뭐 주식 시세에 해당되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뭐 네이버에 해당되는 사이트를 쭉 써주시면 되겠죠. www.naver.com. 그리고 여기다가 뒤에다가 어, 다운로드라고 이렇게만 달아주면, 이것만 달아주면, 그리고 이 사진이 있다. 그러면 이 사진을 화면에 띄우는 경우도 띄우는 것도 띄우는 거지만, 일단은 첫 번째 자기 폴더로 들어가게 해. 어디에 들어가냐? 다운로드 들어가는 폴더로 받아들이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여기가 파일로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죠. 뭐 HTML 파일로 돼 있던, 아니면 제 그 PDF 파일로 돼 있던, 그걸 클릭하게 되면 해당되는 걸 갖다가 자기 다운로드라고 하는 폴더로 들어갈 수 있겠죠. 워드 제 그 윈도우 환경에서.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으니까 MP3든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이제 그 JPG 파일이든 이런 기능들을 쓸 때 쓰는 선택되는 이제 그 속성이 다운로드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원래 오늘은 인라인 프레임까지 해가지고 다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조금 내용이 길어서 다음 시간에 산뜻한 마음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 실습 2 올라와 있는 거 문제만 드리려고 했는데 뒤에 답도 드렸어요. 여기까지 해보시고,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해서 아까 제 그 A, B, C, D 뭐 이렇게 나온 거 있었죠. 이 그런 걸 조금 더 변형해서 내 나름대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거가 시험 문제 내기 굉장히 좋은 자료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은 10월 24일 날 보라고 학교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월 24일 날 금요일 날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소가 여기서 봐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제 그 옆에 분 거 뭐 그런 거 제 그 안 보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기억 그렇게 믿으니까 나름대로 미리 이 책하고 그런 거는 도서관에서 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그 이런 내용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실습하시고 문제도 제가 더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이런 내용 끝내고 실습 다 하신 대로 하시고 자유롭게 이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